아, 주말에 수업은 안 하시죠? 최영진 선생님. 주말에요? 네. 주말에 수업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어, 주말에 수업을 주말에 수업 하세요? 네, 합니다. 아, 그, 안 한다고 그래야죠. 주말에 무슨 수업을 해? 아, 제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주말에 수업한다고 해서 지금 주말에 수업을 다 몰아서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주말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옛날 우리나라 나이 60인데, 무슨 60세 먹은 노인이 무슨 주말에 수업을 하고 뭘 하려고. 그거 안 합니다. 아, 저는 또 오히려 주말에 하는 게 나아가지고 지금 주말에 수업을 잡아놔가지고. 주말에는 쉽니다. 그래도 좀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아,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건강하게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아내가 좀 어려서 도저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저희는 두 명 정도 조금 늦을 것 네. 같아요. 시작할 때 되실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어,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어, 여기, 네. 어, 이거를 누르고, 어, 어, 또, 아닌데? 슬라이드에다가, 디스플레이, 이게 아닌, 디스플레이, 네, 나오는, 네, 됐습니다. 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ctivity Based Protein Profiling이라고요. ABPP.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거, 이쪽에 제 분야는 전혀 아닌데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쪽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tivity Based Protein Profiling, ABPP가 사실은 이거 논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시작했죠. 그래서 ABPP는 그 기본적으로 그 프로테믹스, 그 프로테믹스인데 스몰 몰리큘러 프롭, 프롭을 바인딩한 그 프로테움을 분석하는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이 ABPP 테크닉도 훨씬 더 발달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몰 몰리큘러 프롭은 여기서는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롭, ABP라고 하는데요. 얘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그 단백질이나 효소, 특히 효소 또 단의 그 액티브 사이트, 액티브 사이트의 그 특정 아미노산의 사이드 체인의 코벌런트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따라서 이 ABP,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롭이 바인딩하는 단백질 타겟은 액티비티하고 비례를 해서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티브하지 않으면은 액티브 사이트에 바인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액티브 사이트가 온전하게 있어야지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롭, ABP가 바인딩 해서 이 ABP를 가지고 그 프로테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백질 뭐몇 가지 또는 뭐 몇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 세포나 오르가니즘 생명체의 전체 단백질 세트를 가지고 테스팅을 할 수 있다는 그 테스팅을 그 효소의 활성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것이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P 프롭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ADP는 액티브 사이트가 온전한 단백질에만 바인딩, 타겟 단백질, 비슷한 종류겠죠. 보통 ABP 하면은 그 어떤 단백질, 효소 중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모두 비슷하게 바인딩하는 브로드하게 작용하는 ABP를 만드는데 이 ABP ABP를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의 이 단순한 총량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기능, 펑셔널 스테이투스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때 타겟 단백질을 지정을 하고 타겟 단백질의 액티비티, 활성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전통적인 그 약물 개발보다는 훨씬 더 직선으로 뻗는 거죠.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처음 이 ABPP가 개발된 거는 1990년대 후반이고요. 지금 개발된 지는 한 25년 됐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테크닉들, 그 메소돌로지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됐고 이 방법을 통하면 어, 어떤 특정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를 그러니까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단시간에 개발하거나 또는 특정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들, 우리가 몰랐던 단백질들을 새롭게 타겟을 찾아내는 그런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단백질의 또는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액티브 사이트, 그 ABP,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로비 작용하는 기전을 이해하실 텐데요. 단백질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뭐 인터랙팅 프로테인하고 바인딩을 할 때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인딩하는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경우는 이 액티브 사이트에서 바인딩을 한 다음에 어떤 엔자임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ATP를 써서 주로 일어나지.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이 주로 일어나서 작용을 하는 부위를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러고 이 액티브 사이트가 바인딩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또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잡아주는 이 액티브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를 우리가 엑소 사이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바인딩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멀리 떨어지는 그 사이트를 알로스테릭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BP,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롭은 이 액티브 사이트에 바인딩을 해서 그것도 코벌런트 본드, 공유결합으로 이리버시블 비가역적으로 영구히 바인딩을 해서 대부분은 이 효소나 단백질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스터디를 공부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찾은 게 우리 랩은 게스터민을 하고 있으니까 게스터민 2를 활성화시키는 부위를 찾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게스터민은 이렇게 그 N터미널 프래그먼트하고 C터미널 프래그먼트가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C터미널 프래그먼트가 이 N터미널 프래그먼트를 가리고 있는데 이 이쪽하고 요 레지듀가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얘가 펴져서 이렇게 구조가 변화해서 액티브 폼으로 변해서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레지듀를 그러면은 어떻게 드러그로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ABPP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프롭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드린 대로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롭을 좋은 아주 그리고 특이도가 높은 ABP 프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 ABP 프롭은 주로 일렉트로필릭한 리액티브 그룹을 일단 프롭의 구조는 에, 타겟 그 그룹의 타겟 그 액티브 사이트의 아미노산의 사이드 체인의 그 코버런트 본드를 형성하는 리액티브 그룹. 요거를 이 사람들은 워헤드, 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헤드를 와 그다음에 워헤드의 역할을 보조해 주거나 또는 워헤드가 바인딩하는 부위의 특이도를 다 브로드하게 붙지 않고 어떤 특정 엔자임 군에만 붙게 그 특이도를 셀렉티비티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거나 또는 이 그 ABP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BP가 바인딩된 펩타이드를 디텍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끝에다가는 리포터 태그를 달게 되는데 이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링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링커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스캐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 워헤드, 그다음에 스캐폴드, 그다음에 리포터 V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액티비티 베이스드 ABP의 의 워헤드, 리액티브 그룹은 주로 일렉트로필릭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필릭한 그룹이라는 것은 그, 그, 그 타겟 단백질의 아미노산 그 사이드 체인이 뉴클리어 필릭한 레지두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집중적으로 특이하게 공격해서 그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공유결합, 코벌런트 본드를 형성해서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액티브 사이트의 그 특정 아미노산보다는 그 액티브 사이트 구조 자체를 브로드하게, 셀렉티브하게 그 레코그니션하는 모티프를 가지고 그, 그 프롭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거를 Affinity Based Probe, AFBP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게 되면 바인딩이 그렇게 코벌런트 본드처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포터 어피니티 그룹을 함께 달아서 UV를 쬐게 되면 이 포토 어피니티 그룹이 주변의 아미노산과 무작위로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쨌든 단단한 결합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프롭을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또는 뉴클레오필릭이라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그 어떤 몰리큘의 그는 그 전자가 남아돌 수가 있고요. 어떤 몰리큘은 전자가 남아돌으니까 그 경우에는 전자가 필요한 핵 부위를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것을 뉴클리어 필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스몰 몰리큘 또는 몰리큘들은 그 전자가 모자라서 남아도는 몰리큘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파일과 파일이 만나서 코벌런트 본디지를 이루게 되는데, 예,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 코벌런트 본드를 이루게 되고, 이거는 그 케톤 옆에 있는 케톤 옆에 있는 카보닐 레지디 옆에 있는 카본은 전자가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옥시젠이 카본에 비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이 옆에 있는 카본은 항상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카보닐 그룹 옆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렉트로필릭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로젠이 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머지 하나는 이런 경우는 약에 이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반대로 전자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핵을 필요로 하는 뉴클리어 필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크로스링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쉽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의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액티비티 베이스 프롭 ABP가 워헤드 리액티브 그룹 그 코버넌트 반도를 이루는 리액티브 그룹과 그다음에 링커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링커가 아주 셀렉티브하게 약물을 만드는 데는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렇죠. 리포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리포터는 이 바인딩한 그 ABP가 바인딩한 팝펩타이드를 디텍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리포터 택에 그 플로로포 그 형광 물질을 끼워 넣게 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SDS 스테이지 후에 그 스캐닝을 통해서 단백질을 검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리포터 택에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바이오틴을 붙여가지고
스트랩타비딘 그 비드로 컨센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로 단백질을 직접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터 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 ABP에서 그 리포터 택을 다른 방법은 다이렉트하게 ABP에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방법은 그 리포터 택을 두 단계로 먼저 두 단계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냐면 그 뒤에 리포터 택을 붙였는데 이 그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로테인 프로파일링의 장점이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나 또는 물론 그셀 라이세이트에서도 할 수 있죠. 프로테오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세포에서도 이걸 다이렉트하게 디텍션 할 수 있고 또 인비보 모델, 애니멀에서도 다이렉트하게 타겟을 디텍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리포터 택의 구성 성분에 따라 세포막을 아예 통과를 못하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이 최근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선생님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클릭 화학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클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한 그 레지듀만 붙여서 일단은 간단한 레지를 붙여서 태깅을 한 다음에 셀을 라이시스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간단한 리포터 택이 달린 간단한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클릭 리액션으로 리포터 택을 나중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클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 리액션은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게 개발이 많이 되면 엄청나게 아주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클릭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 클릭하면은 아자이드 요 N3 나이트로젠 3개짜리 아자이드하고 카본 카본 트리플 본드 알킨 아자이드 알킨이 그 코포 구리존자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면 트라이아졸 나이트로젠이 3개 있는 트라이아졸이 합성되는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 코포 카탈라이스 아자이드 알킨 사이클 어디션 CUAAC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게 꼭 그 뭐야 그 단추 끼우듯이 끼우는 방법처럼 클릭하고 딱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클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 바이오 올소고날 케미스트리 바이오 올소고날 케미스트리라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말을 쓴 올소고날러티라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두 가지 변수가 완전 독립적으로 따로 놀 때 올소고날리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바이오자를 붙여서 바이오 오스고날 케미스트리 또는 바이오 올소고날러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자이드 알킨 클릭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없었던 아주 특이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리아졸을 형성하면서 완전히 단단한 코버넌트 본드를 형성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 어떤 물질 두 개를 갖다 붙이고 싶으면 간단하게 아자이드 한쪽에 넣고 알킨을 넣고 코포에서 반응시키면 단단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세포 레벨에서는 독성이 있는 코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한 게 스트레인 프로모티드 아자이드 알킨 사이클 어디션에서 스펙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알킨을 이렇게 떨어지는 알킨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벤젠 고리 사이에다가 벤젠 두 개 사이에다가 옥틴 옥틴의 형태로 알킨 외지주를 바인딩을 하게 하면 아자이드하고 코퍼가 없이도 세포 레벨에서 그냥 딱딱 하고 클릭으로 붙어버린다. 그래서 세포에서 이 클릭 리액션을 시킬 때는 그 알킨이 아니고 DBCO가 컨주게이트 된 리포터 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클릭 리액션 CUAC나 스펙으로 주로 붙이는 게 뭐냐면 뭐 플로런스 택도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
강력한 그 인터랙션 반응 중에 뭐가 있냐면 바이오틴 스트랩타비딘입니다. 스트랩타비딘은 기본적으로 바이오틴, 요 부위가 바이오틴인데 바이오틴 4개하고 한꺼번에 강력하게 어피니티를 가지고 바인딩을 하십니다. 그, 아주 강력한 바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틴에다가 아자이드를 붙이고 또 스트랩타비딘 끝에다가 DBCO 같은 거를 붙이게 되면 이 바이오틴에 의해서 레이블로 된 바이오틴 아니지. 아,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틴을 프롭에다 갖다 붙일 때 프롭에 알킨 레지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틴 아자이드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 클릭 리액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프롭에 바이오틴을 바인딩하게 되고 바이오틴이 컨주게이트 된 그 프롭은 스트랩타비딘 비드 이게 비드 형태로 나오니까 이것으로 쉽게 순수 분리하면서 컨센트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어, 이 사람들, 이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로테인 프로파일링에서는 바인딩의 스페시피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틴이 너무 스트랩타비딘과 반응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 설퍼 레지듀가 없는 이 고리 모양을 깨트린 데시오 바이오틴을 주로 많이 쓰고 게 오히려 그러니까 바인딩 어피니티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 스페시픽한 셀렉티브한 많이 바인딩하는 거를 더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두 단계는 프롭에다가 알킨이나 아자이드를 붙이고 여기다가 또 반대로 알킨 아자이드가 있는 그 리포터를 붙여서 두 단계로 클릭으로 딱 붙이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최근에 뭐 개발된 스몰 몰리큘러 이니비터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상업화된 건 아니고 논문에서 나온 거를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건데 여기 보시면 어, CDK 이니비션 하는 거를 이니비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파란 부위가 아마 워헤드 리액티브 그룹이고 이 부분이 아니네. 이건 포토 리액티브 레진지. 예. 그래서 이 ABP 의 예를 보면 링커가 있고 워헤드가 있고 또 이것을 ABP를 디텍션 하려고 하는 플로런스 택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세 가지 레지주를 가지고 개발하고 이거는 어피니티 베이스드 프롭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포토 리액티브 그룹을 넣어가지고 UV를 넣었을 때 공유 결합을 이루도록 따라서 리액티브 그룹이 크로스 링킹을 한다기보다는 3D 스트럭처를 인식해가지고 모티프를 인식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ABPP를 이용해서 그 타겟을 찾거나 아니면 약물을 개발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 방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롭을 어떻게 굉장히 셀렉티브한 프롭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프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렉트로필릭한 그룹인데 아미노산 중에 그러면 타겟팅 되는 게 뉴클리오 필릭한 아미노산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 승인난 그 스몰 몰리큘러 이니비터 이 방법으로 한 것의 주요 타겟 아미노산은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다른 그 뉴클레오 필릭한 아미노산이 뭐가 있냐면 라이신, 그 다음에 타이로신 이걸 가지고 이제 요 타이로신이나 라이신 레지두에 스페시픽하게 사이드 체인을 스페시픽하게 크로스 링킹하는 일렉트로필릭한 그 프로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스테인이 굉장히 그 타겟 타겟 아미노산으로서 되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시스테인이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 시스테인이 우리 사람의 아미노산 중에 프로테움에서 제일 적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제일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을 타겟으로 하면 스페시피티가,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런 점, 그 다음에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뭐 이런 점,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뉴클레오 필릭한 성질이 가장 크죠. 그래서 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단백질들은 대부분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테인의 시올, SH 그룹이 다이설파이드 그룹을 이루면서 어, 리덕션, 환원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고 다입니다. 예. 그래서 프롭을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샘플하고 인큐베이션을 해서 일단은 이 프롭의 스페시피티 얼마나 특이하게 아미노산을 타겟으로 하느냐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독성은 있는지 또 적합한 농도 또는 반응 시간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리포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리포터 시스템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퀄리테이티브 또는 퀀티테이티브하게 그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SDS 플로러스 택을 붙인 리포터를 플로러 4로 붙이게 되면 젤에서 런닝을 해서 단백질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단백질이 나타나거나 없거나 함을 봄으로써 어떤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액티비티에 기반을 해가지고 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특정한 타깃이 있다면 웨스턴 블라스로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겟팅하는 단백질들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로 다 분석을 할 수 있고, 또는 타겟하는 액티비티가 보이는 단백질들을 눈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현미경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 그 응용할 수 있고 이래서 타겟이 결정이 되면 이 타겟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 그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을 사용해 가지고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니비터를 써서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낙아웃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뮤탄리스를 시킨다거나 예 이런 방법으로 검증하는데 사실은 우리 팀은 이 위에 그 ABPP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증 단계가 지금도 검증을 더 많이 한 거죠. 이것만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니비터를 쓴다거나 낙아웃을 시킨다거나 뮤타리스를 시켜서 기능을 본다거나 뭐 학생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은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을 가지고 직접 얘가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쉐바 학생이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을 좀 분리를 많이 어, 저기 분리를 많이 뽑았죠. 많이 분리를 했는데 요 단백을 하면서 요즘에 좀 실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ABPP를 이용해서 브로드하게 퀄리테이티브한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타깃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출하기 때문에 되게 싸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뭐 이건 간단합니다. 그 ABP 프로브로 크로스 링킹을 시킨 다음에 그, 그 프로테옴을 단백질들을 1D, 2D로 SS 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플로렌스 스캐닝을 해가지고 검출을 하는 거. 아니면은 바이오틴 태그를 했다면 스트랩타비딘으로 농축을 해서 본다거나 이런 방법.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맞느냐를 정확히 알려면 매스 스펙으로 그 단백질을 검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샘플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죠. 컴패러티브 ABPP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 프롭하고 함께 그
이니비터 같은 거를 섞어서 한다면 컴피티티브하게 액티비티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니비터 액티비티를 볼 수 있고 프로브의 활성도 볼 수 있고 뭐 이거를 보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테이티브하게 검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퀄리테이티브하게 하기는 여기 보시면 어,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논문 쓴 사람들이 그 아메바 실험을 했는지 이 아메바 그림을 왜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포를 키운 다음에 그 특정 그 몰리큘러 프롭을 태깅을 하고 이거를 라이시스 시켜서 그 뭐야 SS 페이지로 걸어서 형광을 보고 궁금하면 이 젤을 잘라서 매스펙으로 분석을 해서 이 프롭이 떻게 바인딩을 하는지 또는 질병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어, 아비딘 비드로 컨센트레이션 시켜가지고 전체를 다 LCMS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컴피티티브 방법은 이렇게 바인딩을 시킬 때 다른 이니비터나 컴피티티브하게 그 억제할 수 있는 뭐 이게 드러그 캔디데이트 될 수가 있죠. 드러그 캔디데이트를 같이 해서 이 바인딩의 변화를 봐서 이 드럭이 어떤 이 프로브를 몰리큘러 그 액티비티 베이스 ABP를 만들 때 좀 브로드하게 만드는데 이 브로드한 단백질 중에 어떤 특정 단백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지를 이제 검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방법 갖고는 만족을 못 하는데 만족을 못해서 퀀티테이티브한 프로테믹스, 케모 프로테믹스 방법이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개발되면서 이 ABPP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됐는데 이 그 퀀티테이티브하게 하려면은 이 각 샘플 간의 비교를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매스펙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그냥 레벨 차이를 본다면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두 샘플을 섞어서 또는 그 어떤 경우에는 뭐 20 샘플을 섞어서 이 샘플 간의 차이를 한 번에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샘플 간의 차이를 프로테인 자체의 차이를 우리가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분석을 약간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두 샘플을 비교할 때는 그 실락 그 스테이블 아이소톱 레이블링 바이 아미노 애시드 인 셀 컬처. 그래서 실락. 그러니까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 알지닌에다가 그 카본하고 나이트로젠의 아이소톱 C13이나 그 N15을 붙인 아미노산을 같이 넣고 컬처를 해서 단백질에 라이신과 알지닌의 아이소톱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샘플들을 프로비랑 반응을 시키고 두 개를 섞어서 보게 되면 그 아이소톱은 질량이 몰리큘러 웨이트이 약간 크니까 아토믹 웨이트이 약간 크니까 이 매스 스펙에서 약간 시프트가 일어나거든요. 펩타이드 간에.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방법이 IT-REC 또는 TMT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체는 그 아이소톱이 아이소 그 프로테인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프로테인을 그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인데 그 몰리큘러 웨이트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레이블링 되는 패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매스펙이 아니고 탄덴 매스펙 그러니까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탄덤 매스펙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더 많이 자르게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이소베릭 그 몰리큘러의 차이가 없어서 밴드 패턴이 없지만 그 밴드를 다시 찾아서 다시 분리해서 잘라가지고 매스펙으로 두 단계 탄뎀으로 하나 더 그 매스펙 2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나타나서 샘플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ABPP 방법을 이용해서 비로소 셀 라이세이트가 또는 직접적으로 셀에서 또는 동물에서 직접적으로 그 어떤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단백질, 그 드럭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어프로치는 되게 아주 획기적인 것이 처음 시작부터 타겟을 정하고 타겟의 활성에 그
그 활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약물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슬락은 두 개를 가지고 분류하고, 요즘, 탄덴 매스텍이나 뭐, IT 렉 같은 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석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의 매스펙에서는 또, 어, 단백질의, 몰리큘러 웨이트이 똑같지만, 세컨드 라운드에서 다른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ABP, 플로렌스 ABP를 가지고 그 인비보 이미징을 아주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인프라레드를 택을 붙이게 되면 어, 뭐,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로 동물에서 직접 라이브 이미징이 가능하고 또 아이소톱을 붙이게 되면 펫, 펫 스캔으로 ABP 프로브를 가지고 이미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징은 어떤 타겟의 액티비티에 베이스, 이것도 역시 액티비티에 베이스된 이미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미징은 어떤 단백질이 많고 적고만 가지고 판별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나온 방법인데 플루런스 폴라리제이션 액티비티 베이스드 프로파일링 이거는 플루런스 택을 이용해서 어, 그, 하이스루프트 스크리닝 아주 다량의 드럭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스크리닝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플루런스 택을 붙이는데 이 플루런스 택이 그, 타겟에 의해서 타겟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얘가 플로포가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웨이블랭스 폴라라이제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그 시그널이 강하지만 얘가 프리하게 나오면 자기가 맘대로 막 자유롭게 모먼스 무브먼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폴라리제이션이 줄어든다.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다. 요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물을 스크린하는 방법이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려면 아마 이걸 디텍션하는 장비가 좋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플로런스 액티비티가 감춰져 있어서 고정이 되면 세지고, 혼자 나와 있으면은 약해지는 그 성질을 이용합니다. 디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이거를 뭘로 디텍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으로 플로렌스 폴라리제이션 ABPP 방법을 이용하면 수십만 개의 드롭을 가지고 어떤 것은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액티베이터는 바인딩을 해가지고 ABP 프롭과 타겟의 바인딩을 안정화시키면 플로렌스가 증가하고 따로 이니비터를 써서 떨어져 있으면 플로렌스가 감소하는 이렇게 해서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 퓨처가 나왔는데 이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시작이 아닌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앞으로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뭐, 리포터의 개발도 엄청 많이 될 거고, 좋은 프롭, 아주 셀렉티브한 새로운 프롭도 많이, 리액티브 그룹, 워헤드도 개발이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희망적이냐면, 우리 사람의 프로테옴, 모든 단백질 중에 약 20% 이하만이 구조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알거나 바인딩 사이트를 알고, 또 리간드가 어떻게 붙는 건 또 아는 정도고,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다양한 단백질 중에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약을 만들 수 있는, 그걸 드러거블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들은 몇 개 안 된대요. 대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았대요. 약을 만들기 좋은 구조는 이 액티브 사이트가 포켓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거기 약이 또 쏙 들어가기 좋은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을 만들기 좋지만 그렇게 포켓 구조가 없고 두리뭉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약을 만들기 힘든데 이
만드는 테크닉은 코벌런트 번드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켓이 있거나 없거나 그, 그 코벌런트 본딩으로 드러거블 언드러거블 타겟을 드러거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면 그 우리 사람의 프로테인 모든 단백질들에 대해서 그 단백질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발견한 단백질 가운데 드러거블 약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별해주는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지. 드러거빌러티 그 테스트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다른 논문에서 어, 예, 이걸 보면 이게 인도 분들이 이제 어, 낸 리뷰 2023년 리뷰를 보면은 2013년부터 이건 2023년 에 퍼블리시된 거니까 2013년도 10년간 이런 ABPP 어프로치로 개발된 FDA 승인 신약들을 보면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신약들을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NHCO 그다음에 CC 그러니까 이 COO, CH가 이게 아크릴 레지드거든요. 아크릴이고 아미드 그러니까 아크릴아마이드 이 아크릴아마이드 택은 워헤드는 대표적으로 시스테인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테인 리액티브한 리액티브 워헤드가 되겠는데 이 아크릴아마이드 워헤드를 가지는 다양한 약물들이 그러니까 시스테인을 공격하는 거죠. 시스테인과 코valent 번드를 형성하는 약물들이 잭3를 타겟으로 하는 알로페시아 그 머리카락 빠지는 거 몰라요.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나왔거나 아니면 EGFR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또 개발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파란 거 뭐냐? EGFR이 요거구나. EGFR 타겟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BTK, 브루톤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거는 B셀에 스페시픽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거든요. 그러니까 B셀 기원의 혈액종양, 림포마나 혈액종이나 루케미아의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획기적인데, 라스. 우리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사실 온콜로지의 시작이 라스 단백의 라스 신호 전달에 발견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온코진인데 지금까지 이니비터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언드러거블하는 건데 최근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라스 이니비터가 나왔다. 왜냐하면 종양세포는 여러 가지 뮤테이션들이 있거든요. 크리티컬한 액티브한 뮤테이션이 있는데 이 뮤테이션 사이트에 바인딩할 수 있는 링키지를 일으킬 수 있는 라스 이니비터들이 나왔고 이것은 런캔서, 논스몬셀 런캔서에서 치료제로 개발 제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난 건 전부 다 시스테인 리액티브한 들어오입니다. 시스테인 리액티브. 예. 하지만 다른 아미노산을 타겟으로 한 뉴클레오 필릭한 아미노산을 타겟으로 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없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읽고 사실 모르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했으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거죠.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겟으로 한 약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는 딱 보기만 해도 드러거빌리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음, 재밌더라고요, 공부해보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ABP 제가 잠깐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어디 쪽을 관여했냐면 네, 그, 그 프로브를 딜리버링하는 딜리버링 시스템 쪽에 관여를 잠깐 했었어요. 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 ABP가 제가 저기 사실은
잠깐 일을 같이 한다고 이게 한국에서 이걸 개발한 그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FDA 승인받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쪽은 이제 오럴 딜리버리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캡슐레이션 어떻게 시켰는지 그 테크닉이 중요해서 이게 그냥 해보면 다 타겟 올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다 녹아버리고 다 기능 상실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ABP 액티브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게 그 사이트에 한꺼번에 몇 개가 프로브가 같이 몇 개가 몇십 개가 한꺼번에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프로브는 하나만 묻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몇십 개 얘기가 묻으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그게 들어갔을 때 많이 그쪽에 붙어버리면 하나가 잘 붙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냥 그걸 넣어서 하면 이제 다 퍼지니까 제대로 액티브 바인딩이 저 액티브 바인딩이 안 돼서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프로브를 그 한 열 개 20개를 이제 거기다 그 뭐죠? 제가 잃어버렸는데 거기다 같이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마이크로 캡슐 시킨 다음에 녹는 머테리얼로 잡아서 이제 들어갈 때까지 이제 뭐 만약에 이스테스타에 들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녹는 타이밍을 정한 다음에 캡슐이 쌓고 있는 캡슐 프로그램 쌓여 있는 캡슐이 정한 다음에 이제 타겟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개 이제 프로브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를 붙여버리면 더 나을 거다라고 한번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기 뭐였죠? 디그레이더블 마테리얼에 그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여기서 녹는다는 거는 이, 이 프로브를 온전한 상태로 전달을 그렇죠. 하려면 위산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위산으로부터 보호받는 캡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캡슐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브로 이제 한꺼번에 고정시키는 이제 런치 패드 형식의 이렇게 붙여놓는 단백질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붙여놓는. 그래서 이제 그걸 쌓은 다음에 이제 저기 디그레데이션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거의 도착하기 전까지 디그레데이션이 안 되게 해서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도 제가 한 3년 전에 그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아마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기 머테리얼 장치에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머테리얼가 그 시간별로 녹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단계도 아니었고 지금이야 뭐 어떤 재료 쓰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하면서 좀 알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엔 뭐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거기 그 한 달 전에 한 건 거기 있는 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걸 해결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실험실의 단계는 하는데 이제 그쪽은 순순히 그걸 가지고 이제 딜리버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 FDA 승인 마셔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쪽도. 그렇구나. 고- 예. 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그 사이트까지 대략하게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ABP가 효과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가 그게 지금 좀 관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은 저도 한 몇 년 전까지 요거 어떻게 딜리버리 할게 논문 몇 편 읽어보고 그랬는데 좀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궁금한 게 왜 장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지 그 아니야. 부분이 그게 장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인테스타인 타겟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장에서 흡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타겟을 인테스타인으로 했을 때 위에서 녹으면 안 되는데 그 장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그거를 시간을 맞춰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 녹지 않게 여기 예를 든 거지 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항암제라면 그냥 아이비로 그냥 놔도 되는데. 아이비로. 근데 모르겠어요. 그쪽은 그 경구 쪽으로 그분들이
굳이, 왜냐면은 이게 이 개발하는 약의 특성이 네. 주로 중증 환자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자고 한다면은 먹는 게 되게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장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저 아이비가 아니고 장으로 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근데 얘기는 아는데 그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좌약으로 넣잖아요. 좌약으로.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좌약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를 통과하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좌약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왜 아시죠? 어떤 것인데 그 목적 어떤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그 드럭인데 위를 통과해야 될까? 위는 어쨌든 세균도 위 통과하면 다 죽어요. 그렇죠. 당연히 죽죠. 네, 굉장히 산도가 높은데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꼭 장에다가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위를 안 가고 좌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래서 백신 같은 네. 것을 좌약으로 만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은 그런 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거 맞을 정도 되면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어떤 방식으로 투여하든지 상관이 없죠. 망설일 필요가 없죠. 꼭 먹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스타트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마 아이디어가 되게 일반적인 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일반적으로. 네. 근데 전 물음이 목적이 뭔데? 이게 전 물음. 그냥 편하게 목적이 먹이기 왜 위한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치? 편안한 방법? 이분들은 이 정도 치료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죠. 뭘 하든 보통 이러한 그 항암제 그 인디케이션이 되는 질환들을 보면 그냥 FDA에서 모든 암에서 다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고 뭐 그 그 뭐 생존 기간이 진단 후 3개월 네. 이런 질환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약을 썼더니 3개월이 5개월이 됐다. 그러면 그 약은 히트 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뇌암이 있고, 그다음 폐암 중에서도 몇 가지,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판크리아틱 네. 캔서 중에서 어떤 네네네. 스테이지는 기껏해야 진단된 다음에 3개월 사는 건데, 이 사람은 6개월이면 인생이 두 배로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약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먹는 게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해도 다 할 거야. 인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암 환자들이 뭐 어떻게 하든 뭐 근데 저는 백신 쪽으로 우리 쉐바도 하고 했지만 백신은 그런 각오로 개발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음. 누구도 백신 맞으면서 좌약 맞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깐나르게 빼놓고는 예, 복잡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다음 백신은 또 단가가 중요하고 비싸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벤처 기업 회들이 왜 이 약물 드럭이 코버넌트 드럭이 위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 사실은. 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 그걸로 펀드도 한 200억 넘게 받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제일 궁금해. 뭔가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뭐, 근데 뭐 그게 있겠죠. 궁금하고. 뭐 사업 계획서에 뭐 좋은 거 있고. 근데 그 뭐 그렇게 세심하게 돌아본 건 저도 도면 돌아본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컨설팅만 해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한 거라서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 세세하게 다 안 알려준다는 거. 근데 목적은 알아주지 않아요? 뭐 세세하게 뭐 이게 무슨 구조고 그런 거는 뭐 알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네. 그래도 이걸 왜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면, 오럴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라. 더 심지어는 그 컨택 온 게, 저기, 리서처 단위에서, CFO, CTO 단위에서 온 게 아니고, 변호사랑 그 경영팀에서 저한테 컨설팅 해달라고 와가지고, 자세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리포팅 써준 대로 리포팅을 해주긴 했는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면 굉장히 재밌은 내용이고. 이거 완전히 데이트 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이 바닥으로 가면은 거의 끝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화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약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네네. 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것만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절대 가리는 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끝까지 한번 가본다. 뭐 그러다가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간통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소림 학생 있어요? 이소림? 네. 예. 이거 두 개 맞아요? 아니, 뭐, 맞겠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난 이걸로 그냥 갈 건데. 뭐, 근데 나온 결과가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죠. 가도 돼요? 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네, 이소림 학생이 두 개가 중요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까지 갈. 근데 이걸 변형시켜서 어떤 임상적 의의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거는 송다정 학생이 할 거예요. 송다정 학생. 열심히 찔러보겠네요, 그러면은. 네, 송다정 학생이 하려고. 네. 그래서 한번. 어쨌든 이 방법이 좋은 거는 하나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엑소존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네. 모디케이션 하면은 엑소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도 그거 이거 없이 이 반응 없이 뽑으려고 그러면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되고 그 점은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거 계속 공부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네. 이 드럭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럭 캔디스를 찾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그 스트럭처럴 액티비티 릴레이션십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네. 그 인실리코 모델링 음, 인실리코 모델링 작업을 꼭 거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좋은 약을 더 스페시픽하고 액- 더 포턴트한 약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리큘러 닥팅 스터디 뭐 인실리코 스터디 하는 전문가들이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해가지고 인실리코 그분들이 이제 히트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 그것도 공부한 거 아세요? 이 음, MD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음. 그거 참 놀랍다. 할 어, 수는 없지만 놀랍다. 그림 보기에도 좋아요.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보기에도 음.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논문적으로도 보기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것도 제가 스트럭처 받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리커미넌트 프로테인 갖고 검증을 우리 셰바랑 같이 한 다음에는 이거 MD 시뮬레이션 제가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중국이 거기가 대학교가 어디지? 선생님 아시던데 홍콩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홍콩 과기대요. 예, 예. 아니요. 홍콩 과기대보다 좀 안 좋은 그 근처에 있는 그 홍콩 대학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네,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거기는, 거기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 예. 그 거기 홍콩 대학교에 중문대학이요. 홍콩 중문대학. 거기 홍콩 중문대학이에요? 예. 홍콩 중문대학에 젊은 교수를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씩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발견해가지고 같이 그 홍콩 중문대학 많이 나오던데. 다른 거 학회는 많이 안 나오는데 뭐 이런저런 뭐 그 테크놀로지들 전시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학생들 해가지고 뭐 그때 뭐 유명한 전시회에서 그 하면 거기서 학생들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쪽 로보틱스 많이 하던데. 거기 홍콩 중문대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홍콩이 없고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쵸.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예. 그럼 거기 맞아요. 그쪽에 지금 뭐 하는데 그 뭐였지 생체 로보틱스 쪽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오히려. 음. 그죠. 의대 쪽에서 그쪽에 주로 특화한다고 지금 많이 나오던데. 근데 제가 모신 분은 다른 분입니다. 저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 음, 그분 아마 같이. 거기 그, 그 바이올로지 하실 여자분인 걸로 알고 계신 학회장님이 학과장님이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 뵙긴 했는데.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면 네. 질문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발표하는 이유는 에, 사실은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한 거를 외우려고 저는 발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우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좀 듣기 지루하고 정리가 안 된 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 공부한 거 저는 알려 먹으려고. 저는 재밌는데요. 그래가지고 엄청 예, 떠듭니다. 공부한 거는 무조건 떠듭니다. 저 굉장히 안 재밌. 되면 우리 강아지랑 둘이서 떠듭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시면.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에 남게 하려고. 여러 번 반복하면 나같이 바보도 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머리 좋잖아요. 저는 안 좋다. 어제 외운 것도 오늘 잊어먹는다. 몇 시간 전에 입은 것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한다. 음. 그래서 떠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거나 못 외우겠으면 떠듭니다. 저는 계속 떠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한 거 말고도 딴 데 가서 또 떠들어야지. 계속 떠들면서 반복할 겁니다. 아, 이거, 동영상 공유해서, 공유 설정을 전체 공개를 해놔서, 보시고, 굳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다시, 솔직히 안 봅니다. 누가 자기가 발표한 거 봅니까? 저는 봅니다. 저는 봅니다. 오늘 안 봐요. 절대 저는 안 봐요. 열심히 봅니다. 제가 발표한 거. 뭐가 틀린 게 있는지 맨날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봅니다, 저는. 이번에, 누가 발표죠? 성현 학생 발표인가요, 다음에? 네, 아, 그러면 제가 내일쯤에 논문하고 그다음에 아마 줄 테니까 아마 우리 할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신규라기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그 본인들 대학원 가면은 이제 인수인계 할 때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건데 그거 아마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 리뷰 논문 줄 테니까 그거 다음 주에 발표해 주세요. 네, 네. 네, 최영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덕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네. 네.